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당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김영우 의원,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협상과 포섭, 1단계, 2단계 신체적 고문, 3단계 정신적 고문, 4단계 자복 유도죄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즉 계엄하에 정치인과 시민들을 신문, 고문하는 과정을 전제로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문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 행위의 구상이자 준비 실행 계획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정치인 체포와 구금과 함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먼저 이 문건에는 계엄하에 체포, 구금될 대상들을 상정하고 그들을 조사,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각종 약품 목록과 용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백 유도제, 사용 방법,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과 고문을 반복해서 상대의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백 유도제를 어떤 경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 그리고 고문을 이미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에 약물을 투입하여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약들이 등장합니다.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오펜탈 나트륨, 마취제, 주사제, 흡입 마취제, 프로포폴, 의식하에 진정 효과를 가진 전신 마취제, 주사제 및 흡입 마취제, 케타민, 환각 증상 유발 해리성 전신 마취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약물입니다. 저항의 의지를 꺾기 위한 진정제, 수면제 계열, 통증과 의식을 조절하기 위한 마취, 진통제 계열, 정신을 붕괴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정신과 약물 계열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피조사자가 저항을 하지 않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고 진술을 통제해서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김영현 그리고 각종 사령부 그리고 노상원 등 사람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사람을 부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계획을 준비했으며 계엄을 성공했으면 이들은 이것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문건은 정치인의 고문과 협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문건이자 실행 계획입니다. 이 문건의 1페이지, 이 문건 앞에 있는 1페이지 내용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지금도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검토했던 문건을 보면 약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효와 용도, 목적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엄하에 체포된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수많은 유튜버, 시민들, 법관들까지 고문과 협박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실행 준비를 했던 자들이 과연 대국민 계몽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과 시민을 잡아 가두고 고문 협박해 내란 세력이 바라는 영구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이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문을 통해서 전 국민을 말살시키고 저항 의지를 뿌리 뽑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구 독재 정권, 친일 매국 정권, 국헌은 아예 없는 그러한 1984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건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협상입니다.
상대의 욕구를 자극하고 구슬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요 정보를 얻고 진술을 받아내는 협상. 그 다음에는 고문입니다. 이들이 착안한 고문의 방법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에서 실제 고문으로 당했던 유형 등을 종합해서 정리, 속간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또한 CIA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 보고서 2014년 9월본을 참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 고문은 가급적 신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복면으로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시켜서 체온을 저하시키고, 물고문, 찬물 뿌리기, 수건으로 얼굴 덮고 물 붓기, 이마에 한 방울 한 방울씩 장시간 떨어뜨려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죠. 벌레, 개를 이용한 공포심 유발하기, 힘든 자세로 장시간 유지시키며 수면 박탈, 장시간 공복, 굶게 한다는 거죠. 장시간 공복 유지하기, 좁은 공간에 가두기, 대리석 바닥 시멘트 독방에 좁은 공간에 가둔다. 감각 이탈, 낮은 온도, 밝은 조명, 매우 큰 소리와 함께 감금. 정신적 고문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활용하여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독감을 느끼도록 사회활동과 격리시켜 독방에 감금하고 외부 소식을 차단한다.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하기,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아파트, 자동차, 여권, 장학금 등 물질적 수단으로 회유하기, 사기를 꺾기 위해 인격적인 모욕, 가혹행위 및 욕설 퍼붓기.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즉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고문을 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게끔 행동을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해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백 유도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과 상처를 외형적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고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체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 고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위해를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까지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약점을 정면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위해, 즉 혈육을 위협하는 것이죠. 네가 버티면 가족이 다친다는 공포를 주어서 자기 가족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 진술이라도 할 수밖에 없도록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불구자 종신위협,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는 체념을 유도해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고문자와 위에 지시하는 상급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굴복을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정신적 고문입니다. 그리고 집, 자동차, 장학금 등 물질적 회유도 들어있습니다. 고문하고 패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백만 하면 앞으로 너의 살 길은 열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개냘픈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거짓 진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격적 모욕과 가족을 향한 비하, 욕설 퍼붓기.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사회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혐오를 심어 저항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조사를 받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없애고 시키는 대로 해야 산다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백 유도제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 이것은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전향성 기억장애라고 합니다. 사람을 멍한 상태로 만들어 수능적인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싫다, 아니다, 나는 변호사를 원한다, 이런 말조차, 기본적인 권리 주장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협박과 강요를 받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 펜토탈 나트륨, 티오펜탈 나트륨이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호흡이 멎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신문에 쓰인다면 사망하기 직전 단계의 고통을 느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한 말을 자백이라고 받아내고 지문을 찍어서 이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 시민들을 공포와 무저항 상태로 끌어넣을 것입니다. 프로포폴, 의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정맥 마취제입니다. 이것을 신문할 때 사용한다면 피조사자는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단 능력, 저항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도 질문과 협박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케타민,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와 약 때문에 꿈을 꾸는 악몽인지 경계가 무너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후에도 악몽, 플래시백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사람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고문 유도제, 자백 유도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모두 향정신성 전신마취제로 평상시에는 엄격한 관리와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극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제를 계엄 상황에서 신문과 피조사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 내부의 문건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그 작성 과정에서 만에 하나 국군 의무사령부가 특정 부대의 요청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했고 그 결과로 작성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료 윤리와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이미 해당 부대와 당사자들은 지금 얼마나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보까지 확보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겠습니까? 윤석열, 노상원, 김영현과 그 일당이 이 실행을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계엄을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를 하는데 혼자 궁금해서 작성한 문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특검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존재 자체,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위에 존재하는 상부 지휘선과의 공모, 합작이 있다고 하는 강력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보에 의하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지휘관은 모처에 갔다 왔고 그 모처에 갔다 와서 이 계획에 더해져서 노상원은 두건을 씌운다든지 훨씬 직접적인 고문으로 야구방망이, 니퍼, 작두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노상원은 특히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야구방망이로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협상과 고문, 신체적 고문에 훨씬 무자비한 고문이 노상원의 계획에서 추가된 것입니다.